기본적으로는 준동사의 용법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앞에 나왔던 부정사고 동명사고 똑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분사 많이 가지는 데서 시험에 잘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은 한 두어 가지 정도 제가 그건 따로 챙겨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분사는 모양 자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현재 분사라고 부르는 놈도 있고 하나는 과거 분사라고 부르는 놈도 있어요. 이 중에서 현재 분사는 ing의 모양을 가졌고 뭐 다 아시겠지만 과거 분사는 ed의 모양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는 내용상 뭘 전달하냐면 얘는 진행 중인 내용을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완료된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ing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지만 그 다음에 ed는 수동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의 생긴 모양은 이렇고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분사는 두 가지 일을 하거든요. 분사는 형용사로 쓰이는 놈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하는 일 두 가지를 고스란히 가집니다. 첫 번째는 뭘 꾸미냐면 명사를 꾸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뭐로 쓸 수 있냐면 보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명사를 꾸밀 때는 제일 처음 우리가 형용사를 배울 때 배웠던 것처럼 얘는 명사의 앞쪽에서 명사를 꾸밀 수도 있고 만약에 분사가 다른 단어 하나 정도랑 더 결합이 되면 그때는 구가 되면 명사의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야 됩니다. 우리말은 모든 형용사는 한국어는 모든 형용사는 100% 명사 앞에서 형용사를 꾸미거든요. 아니지 명사를 꾸미거든요. 근데 영어는 형용사가 한 단어일 경우에는 분사도 마찬가지 한 단어일 경우에는 명사 앞에 놓지만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형용사가 되면 즉 구가 되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명사 뒤로 가야 돼요. 명사 뒤에 가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뒤에서 꾸민다라고 해서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후치수식이다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조금 어려운 한자어죠. 자, 위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말을 다른 말로 한정적 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밑에 있는 보호로 쓰이는 놈을 서술적 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저 말은 형용사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고요. 이 말 자체가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두어 가지 정도의 사례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분사의 특별한 용법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잠을 자다라는 말에서 sleeping이라는 말을 쓰면 얘는 잠을 자고 있는 이라는 뭐가 되냐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주어가 실제로 잠을 자는 능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leeping baby라고 이렇게 쓰면 앞에서 얘가 뭐가 되냐면 형용사의 구실을 담당해서 이 아기를 꾸미는 말이 되지만 만약에 아기가 잠을 자긴 자는데 요람에서 잠을 자고 있다면 그러면 sleeping in the cradle 이라고 뒤에 뭔가를 붙여야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요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라는 말이니까 sleeping in the cradle 이라는 말은 4개의 단어로 형용사 구가 되고 있어서 얘는 앞쪽으로 가지 못하고 the baby라는 명사의 뒤로 가서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후 중에 구가 되면 뒤로 간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어디서 실수를 잘하냐면 the sleeping baby in the cradle 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요람에서라는 in the cradle이 꾸미고 있는 말이 sleeping이기 때문에 꾸밈을 받는 말과 꾸며주는 말은 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떨어지면 안 되고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ing, ed가 있는데 그 중에 ing는 현재 분사라고 부르고 얘는 현재 잠을 자고 있는 아기라는 진행 중인 동작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 아기가 잠을 자는 거니까 능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sleeping이라는 말은 명사를 꾸며서 the sleeping baby라고 해서 한 단어일 때는 sleeping이 앞에서 꾸미지만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되면 the baby 명사 뒤로 가서 sleeping in the cradle 이라는 말이 앞쪽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the baby하고 in the cradle 떼지 않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똑같은 단어 sleeping이 뭐도 될 거냐면 보호로도 사용이 될 수 있어서 당연히 the baby is sleeping 이라고 쓰게 되면 이번에는 이 sleeping 이라는 말이 역시 현재 분사에서 진행인 거고요. 아기가 자는 거니 능동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명사를 꾸미는 말이 아니라 이 주어에 뭐로 쓰이고 있는 거냐면 주격 보호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겠죠.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 이 뒤에 예를 하나만 보기로 할게요. 만약에 invited라고 쓰면 초대받은이라는 말이 됐겠네요. 그러면 얘는 초대하다가 완료된 과거 분사이고, 그 다음 이 사람들이 초대하는 게 아니라 초대를 받은 거니 수동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초대받은이라는 과거 분사가 people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놈으로 사용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저게 만약에 초대받은이라는 말로 끝나지 않고 그 파티에 초대를 받은이라는 말로 쓴다면 어디에 초대를 받았냐면 파티에 초대를 받았다라는 말로 to the party라는 말이 뒤에서 앞에 있는 invited를 꾸며줄 거니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형용사 구실을 나니 구가 됐죠. 그래서 얘는 people 뒤로 가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야 됩니다. 주의할 게 the invited people to the party라고 쓸 수 없어요. party에라는 말하고 초대받은이라는 말은 서로 두 가지가 붙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떨어져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꾸며주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은 떼서 쓸 수 없어요. 이거 우리말도 같습니다. 자, 원규는 영어를 가르친다라고 쓰면 지금 제가 얘기한 꾸며주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은 뗄 수 없다라는 말은 이 규칙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데서도 많이 활용되니까 꾸밈을 받는 말과 꾸며주는 말은 뗄 수 없다. 한 몸이다라는 사실 기억해 두세요. 한국어는 나름대로 단어는 옮겨 다닐 수 있지만 영어를 원규는 가르친다라고 해도 되고 가르친다 원규는 영어라고 해도 되지만 만약에 여기다가 예쁜 원규는 영어를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써버리면 그냥 그렇다고 치세요. 대신에 짜릿하게 기억이 잘 되잖아요. 이 단어를 마구 옮겨서 원규는 예쁜 영어를 가르친다라고 쓸 수 없겠죠. 그렇죠? 얘는 항상 붙어서 예쁜 원규는 영어를 가르친다고 하든지 영어를 예쁜 원규는 가르친다라고 하든지 예쁜하고 원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절대적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꾸며주는 진짜 싫은가 보다. 꾸며주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은 뗄려야 뗄 수 없는 말이니 제일 심하게 비난하는데 얘네들은 우리말도 똑같이 나름대로 단어의 이동이 자유로운 한국어도 뗄 수 없는 거예요. 영어도 꾸며주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은 뗄 수 없습니다. 자, 이 규칙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러 군데에서 문법 규칙에서 이 얘기를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때마다 예쁜 원규를 떠올리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를 문장으로 만들어서 이번에는 보호로 쓰이는 경우를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the people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the people are invited이라고 이렇게 쓰면 그러면 이번에는 얘는 그 사람들이 초대를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수동인 거고 그 다음에 명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뭐로 쓰인 거냐면 주격 보호로 쓰이고 있는 거겠죠. 당연히 주격 보호로만 쓰이겠습니까? 얘는 주격 보호로도 쓰이지만 목적격 보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뜻은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뭐뭐 하고 있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아래쪽에 있는 건 뭐뭐 된, 뭐 되어진 같은 이런 수동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거기까지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설명을 마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229페이지에 감정 표현의 타동사라는 그 부분 볼까요? 이건 시험에 미친 듯이 나옵니다. 이거는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얘 역시 그냥 마구 외우시라고 안 하고요.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영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을 잠깐만 좀 들여다보자고요. 그래서 자꾸 영어라는 언어 자체에 그 언어적인 특징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도 조금 자꾸 더 잘하면 잘할수록 영어라는 언어가 이해하기가 더 좋아지거든요. 자주 드리는 얘기지만 한국어는 철저하게 사람 중심의 언어죠. 사람이 우선되고 금방지게 사물이 사람을 통제하거나 제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책을 넘겨야지 책이 나에 의해서 넘겨지는 이런 수동을 써도 이상한 문장이 되고 건방지게 나쁜 날씨가 나를 학교에 가지 못하게 했다 이런 문장도 쓰지 않는데 영어는 사람이냐 사물이냐 보다 영어는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말이 뭐냐면 시간 순서와 인과관계예요. 영어라는 언어는 시간 순서와 인과관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서 대부분 영어는 정동사를 기준으로 동작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렇게 쭉쭉 이어지면 시간 순서대로 말하려는 습성을 영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가다가 보면 역순이 일어나면 영어는 반드시 얘가 역순이다라는
표시를 내주거든요. 그걸 보고 여러분이 대과거라는 말로 배우셨을 거예요. 대과거는 무조건 예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쓰는 게 아니라 동작이 가다가 역순이 발생하면 표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라는 언어는 워낙 대개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물론 언어의 규칙이니까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영어라는 언어는 기본적으로 시간 순서와 인과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천둥이 쳐서 내가 깜짝 놀라면, 한국말은 무조건 일단 내가, 사람이 천둥 때문에 놀라야 되는데, 영어는 그러지 않고 천둥이 나를 놀라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영어는 그래서 인과관계가 훨씬 더 중요해서 내가 비가 와서 학교를 못 가는 게 아니고요. 금방지게 비가 나를 학교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가난해서 대학에 못 가는 게 아니라 가난이 나의 대학 진학을 방해하는 게 영어인 거예요. 우리말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데가 아니라 우리말은 철저하게 어쨌든 말하는 사람, 화자, 사람 중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서술하는 반면에 영어는 가급적이면 내가 강조하고 싶은 말을 시간 순서로 전개하거나 아니면 인과 순서로 전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나는 가난해서 대학에 못 갔다라는 말을 쓸 수 있죠. 대신에 가난 때문에 라는 말로 그걸 부사로 만들어서 뒤로 놓으면 되는데, 자기가 정말 중요하게 가난해서 못 갔어 이런 말을 하고 싶으면 가난이라는 말을 주어로 써서 대학 가는 걸 막았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그래서 어떤 동작이 나올 때 이 동작이 인간의 감정 표현과 관련된 동사가 나오더라도 한국말은 감정 표현과 관련된 동사는 건방지게 사물이 주어로 쓰일 수 없어요. 기쁘다, 놀라다가 내가 기쁘고 내가 놀라는 거지, 건방지게 어떤 좋은 소식이 나를 기쁘게 만든다거나 천둥이 나를 놀라게 만든다거나 하지 않지만, 영어라는 언어는 인간의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동사라 하더라도 인간을 중심으로도 서술할 수 있고, 다음에 나머지 전혀 다른 사물 또는 추상적인 개념을 주어로도 서술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의 이 동사들은 기본이 다 타동사예요. 자, 그래서 surprise라는 동사는 얘는 놀라다라는 동사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죠? 타동사여서 놀라게 하다라는 동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되셨죠?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amaze라는 동사도 마찬가지로 우리말로 놀라다라고 많이 외우지만 얘는 놀라다라는 동사가 아니고 역시 마찬가지로 놀라게 하다라는 동사가 되는 거예요. 짜증나다라고 많이 외우지만 irritate이라는 이런 감정과 관련된 동사도 얘도 뭐가 되냐면 타동사가 되어서 짜증나게 하다라는 타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헷갈리지 않고 구별을 잘 하셔야 될 텐데, 어젯밤에 축구를 봤는데, 대표팀 경기를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구를 보고 우리가 완전 흥분했거든요. 그러면 we were 쓰고 우리가 흥분을 냈습니다 라는 말을 만들 때 exciting하고 excited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라고 하면 대부분이 어떤 답을 써서 틀리게 되냐면 우리가 흥분한 거니까 능동이죠. 그래서 써서 틀려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말로 흥분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흥분을 한 거니 당연히 능동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방금 얘기한 것처럼 excite라는 단어는 흥분하다라는 동사가 아니고 타동사로 뭐가 되는 거죠? 얘는 흥분시키다라는 동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흥분을 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흥분을 당한 거죠. 뭐가 우리를 흥분시킨 거냐면 그 경기가 우리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준 거니까, 얘는 주어로 한국 사람들은 쓰지 않는 게임을 주어로 내밀어도 그 경기가 사람들을 흥미진진하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는, 이 경기는 사람을 흥미진진하게 만들었으니 exciting이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we were excited by the game이 된 거죠. 그 경기에 의해서 흥분을 하게 된 거니 얘는 excited가 맞는 겁니다. 구별하실 수 있겠죠? 자,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라고요? 이 인간의 감정 표현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동사들이 전부 자동사가 아니라다 보니까 타동사니까. 근데 한국어로는 사람만을 주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꾸 자동사처럼 흥분하다 이렇게 단어를 외우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전부 타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nterest 같은 단어도 당연히 얘는 어떤 동사가 되는 거냐면 흥미를 유발하다라는 동사가 되는 거죠.
야, 그러면 영어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과목이죠. 흥미를 유발시키는 과목이니까 그러면 English is 그 다음에 interesting이라는 이런 ing를 쓰는 게 맞겠지만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나를 주어로 내밀면 I am 뒤에 나는 내가 흥미를 유발시킨 게 아니라 흥미를 유발당한 거니까 이 자리는 뭐가 들어올 거냐면 ed가 들어오는 게 맞겠죠. 됐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흥미, 관심, 몰입, 몰두되는 내용이 있을 때는 전치사 in 쓴다 했습니다. by 안 쓰고 그래서 뒤를 쓴다면 in English까지 가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도 설명을 많이 하냐면 이 자리에 주어가 들어오고요. 자, 주어가 들어오고 만약에 이 자리에 그 주어 그 다음에 be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인간의 감정 표현과 관련된 동사들이 들어오면 그러면 여기가 ing가 맞겠니? 아니면 ed가 맞겠니? 라고 물어보면 시험 볼 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셔도 되냐면요. 얘는 아주 단순하게 시험 볼 때는 주어가 사물이면 그냥 ing를 답으로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주어가 사람이면 얘는 ed를 답으로 쓰셔도 돼요. 시험을 볼 때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를 만든다라는 건 학생들이 착각할 여지가 있는 놈을 틀린 보기로 만들어서 문제를 만드는 거니까 이런 자리가 자동사처럼 해석한 애들이 틀리게 만들려면 그러면 사람을 주고 ing를 줘야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있고 ing가 됐을 때 틀린 걸로 찾아서 ed로 고쳐내면 문제는 무조건 맞지만 근데 기왕이면 조금 원칙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기본을 따져서 공부를 한다면 꼭 사람이라고 해서 ed가 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도 그 감정을 유발시킬 수 있죠. 내가 여러분을 짜증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저를 늘 짜증나게 하잖아요. 야, 그러면 똑같이 사람이지만 사람이 짜증나게 할 수도 있고 야, 저 새끼는 하는 짓이 하여간 쟤 저거 the guy는요. 그러면 is always 그 다음에 irritating 이라고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쓰는 것과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irritated 이라고 이렇게 쓰는 건 차이가 크겠죠. 하나는 쟤는 늘 남을 짜증나게 하는 놈이고 밑에 있는 건요. 쟤는 늘 짜증이 나 있는 놈이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구별이 되세요? 그래서 사람이 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ed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이 오면 거의 대부분 ed가 와야 되는데 ing를 줘서 틀린 문제를 만드니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푸셔도 된다는 거죠. 근데 원리는 이 말에 사용되는 원래 기본 방식은 사람이라고 해서 ed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오는 인간의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동사들이 다 타동사여서 사람은 뭔가의 상황으로 인해서 그 동작을 당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주로 ed가 쓰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쓴다라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니 잘못된 게 아니라 저런 문장을 못 쓰는 건 아니니 원래의 내용은 이러하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어마어마하게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잘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230페이지 갈까요? 이번에는 분사 구문을 볼 건데 지난번에 언뜻 얘기를 간략하게는 드렸습니다만 분사 구문을 만들 때는 흔히 앞에 접속사가 있고 그 다음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이렇게 가다가 커마가 나오고 주절이 나오겠죠. 접속사가 있는 절이 종속절입니다. 접속사가 없어야 주절인 거예요. 얘가 원래 핵심인 문장인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종속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원래 문장 하나 있으면 접속사 쓸 필요 없잖아요. 얘가 뭔가를 안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데리고 다니려고 할 때 안에 끼워 넣으려고 할 때 접속사를 쓰는 거여서 접속사가 붙은 문장이 종속절이거나 안긴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네들의 위치는 서로 바뀌어도 되죠. 위치는 서로 바뀌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기 좋게, 보기 편하게 그냥 이렇게 둔 거죠. 자, 이 분사구문이라는 건 지난번에 제가 언뜻 이야기할 때 부사절을 뭘로 바꾸는 걸 분사구문이라고 한다라고 그랬냐면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꾸는 걸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라고 그랬죠. 자, 얘를 바꾸는 방법은 첫 번째 접속사는요. 접속사는 이 절을 구로 바꿀 거니 접속사는 쓸 필요가 없는 거겠죠. 당연히 구로 바꿀 거니 빼버릴 겁니다. 근데 얘는 경우에 따라서 쓰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따라서 쓰냐면 저 접속사의 뜻을 강하게 전달하고 싶거나 또는 이 접속사의 뜻을 놓치고 싶지 않을 때는 접속사는 쓸 수도 있어요.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여기 나오는 두 번째 이 자리죠. 얘는 얘하고 뭐 해봐야 되냐면 비교해 봐야 합니다. 자, 뒤에 나오는 주절의 주어하고 비교를 해서 그 다음에 얘는 일치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없애버리죠. 얘는 두 번 쓰면 틀립니다. redundancy라고 그래서 중복수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얘는 일치하면 빼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주어하고 뒤에 나오는 주절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으면 당연히 반드시 표기해 줘야 됩니다. 표기하지 않으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부정사로 옮겨볼까요? 나는 네가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고우하고 I의 주체가 다르잖아요. 네가 갔으면 해 라고 하는데 너를 표기 안 하면 이상한 문장 된 거죠. 이렇게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게 되는 거니까 네가 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려면 you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비교해보고 일치하면 안 쓰는 거고요. 내가 갈 거면 안 쓰는 거고 네가 갈 거면 이 자리는 당연히 you를 표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이 동사를 뭘로 바꾸는 거냐면 동사를 ing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양이 대문자로 ing로 시작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죠. 접속사는 대부분 다 생략해버릴 거니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접속사는 대부분 생략해버릴 거고 그 다음에 주어는 일치하면 표기하지 않고 불일치하면 표기합니다. 그래서 접속사가 가끔 경우에 따라서 앞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접속사 ing라는 모양이 나타나면 얘는 무조건 분사구문인 겁니다. 원래 접속사는 뒤에 뭐가 와야 되죠? 주어 동사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어 동사가 오지 않고 접속사가 뒤에 ing가 바로 나타나면 얘는 무조건 분사구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된 건데 보통 우리가 해석할 때 뭐라고 하냐면 자, 요 모양을 이제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영어 책들이 보통 뭐라고 소개를 해두냐면 이렇게 ing로 이제 접속사는 지울게요. ing로 되어 있는 이 분사구문을 해석할 때 원래의 모양대로 접속사 주어 동사로 돌려서 해석하라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긴 말을 줄여놓은 건데 불필요해서 줄여놓은 건데 간결하게 전달하려고 줄여놓은 건데 다시 되돌아서 원래대로 돌려놓는 건 꼭 일기장에다가 주어가 빠졌네 하고 나는을 써놓는 놈하고 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버스 타고 학교에 갔다 라고 돼 있는데 나는 이런 걸 찾아 넣는 거 현명한 짓 아니죠. 그것처럼 얘도 굳이 필요하지 않아서 간결하게 잘 전달하려고 빼놨는데 얘를 되살려서 해석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문제 제기는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놈을 접속사 주어 동사로 바꾸라고 할 때 이 자리에 접속사를 하나만 맞고 나머지는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대략 보편적으로 그 말이 어울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학교 내신 시험은 또 좀 다르죠. 근데 내신 시험만 아니라면 이게 뭐 국가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시험이나 그 다음에 또는 뭐 수학능력 시험이나 그런 시험들은 그래서 이미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만약에 길을 걷다가 최 씨를 만났다라는 이런 문장이 나타나면 그러면 대개의 경우 보통 뭐 이렇게 학원이나 이런 데서 영어를 배우면 이 work를 뭐라고 하도록 배우느냐면 when I walked로 바꿔서 when I walked down the street의 의미로 내가 길을 걸어갈 때에 최 씨를 만났어 라는 이런 문장으로 해석하게끔 하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길을 걸어갔는데도 라고 쓰면 이 문장은 틀립니까? 그러지 않겠죠. 내가 최 씨가 너무 꼴보기가 싫은데 저 새끼 학원에서 수업 시간에 보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혹시나 길에서 마주치면 더 재수 없을까 봐. 근데 다행히 최 씨는 자기 차를 갖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 씨는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그래서 내가 버스를 안 타고 저 새끼 안 만나려고 길을 걸어갔다 쳐요. 근데 길을 걸어갔는데도 최 씨를 만나면 although가 맞죠. 그 얘는 만약에 이 문장을 풀어놓는다면 when이 될 때가 더 많을지는 모르지만 although를 썼다고 해서
잘못될 일은 아닌 건데 무조건 이것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하자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때 만약에요, 얘가 정말 중요한 거였으면 새끼 길을 걸어갔는데도 만났어라고 얘기할 거면요, 접속사 삭제 안 하죠. 남겨두고 쓰죠. 근데 그렇게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길을 걷는데 최 씨를 만났어 정도로 얘기를 하려고 했으니 접속사를 빼고 절이 아니라 뭘로? 부사구로 문장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분사구문을 이해할 때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좋고요. 시험은 늘 얘기하듯 선생님이 정해준 대로 답안을 작성해서 내시면 되는 거죠. 자, 얘는 그래서 해석할 때는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해석하시려면 뭐 역시 우리말로 100%다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라고 제가 얘기는 못 하겠는데요. 남의 나라 말은 딱 정해진 틀 안에 거기에 맞춰서 무조건 해석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100%라고는 얘기는 못 하겠지만 대부분 뭐뭐 하다가 뭐뭐 해서라고 해석하면 분사구문은 거의 대부분 다 옮겨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분사구문과 관련해서 하나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얘가 앞쪽에 이렇게 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순서가 주어 동사가 먼저 나왔는데 가다가 뭐가 오는 경우가 있냐면 ing가 오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얘는 해석할 때요, 앞에 나오는 얘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나중에 하고 싶은 말이 있죠.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뭐였겠어요? 분사구문 자리가 먼저 하고 싶었던 말이었던 거죠. 얘가 조금 더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대부분 영어권 사람들이 이런 방식의 표현을 사용할 때는 이 동작 대비 ing는 뭐가 되었을 가능성이? 얘는 시간상 이후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은 동작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얘가 1동작이 되고 얘가 2동작이 되는 경우가 100이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얘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그냥 1동작을 한 뒤에 2동작이 이어서 일어나는 동작이 된 거죠. 무슨 말인지 되셨죠? 기왕한 김에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할까요? 여러분은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전 이제 대학 다닐 적에 김영로라는 선생님 강의 특강을 듣다가 이 설명을 처음 듣고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저도 늘 여러분처럼 뭐라고 배웠냐면 얘를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부대 상황의 분사구문 이렇게 배우잖아요. 동시동작, 연속동작 이래갖고 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도록 배웠는데 그분이 부대 상황이라는 표현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하고는 영어 실력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좀 전설 같은 분인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니셨대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그 공장을 다니면서 밤에 혼자 독학 가셔가지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검정고시 보고, 그래서 검정고시를 초등학교를 졸업하셨다고 그랬나?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그래서 혼자서 공장 다니면서 검정고시도 독학으로 보고 대학 입시도 독학으로 보셔서 14살 땐가 고졸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17살에 서울대 영문과를 들어가셨더라고요. 반성하면서 삽시다. 그래서 나는 가끔씩 이렇게 정말 이렇게 유전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긴 해요. 어떻게 낮에 일하고 밤에 독학으로 혼자 공부해서 그 옛날 학력고사 시대에 혼자 그 17살에 서울대를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좀 신기하죠, 그죠? 근데 그분은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사고 치세요. 영어를 너무 잘해서 그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코리아 헤럴드에서 주최한 영어 스피킹 대회에 나가서 우리나라의 영어 기자들 이런 사람들 다 제끼고 거기서 대상 받아버리거든요. 그러더니 22살인가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필자가 돼요. 원래 안 뽑아주는 거예요. 대학 교수님들만 쓰는 건데 대학 교수님이 학부생 그 김영로 선생님을 보고 너무 대단하다 여기서 그분을 자기가 교과서 집필진인데 참여를 시켜서 같이 교과서 집필자가 된 거예요. 대학생이. 어마무시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분의 설명을 듣고 이제 어마어마하게 놀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어내는 얘기 아니라고요. 저 같은 놈이 이런 걸 연구를 하겠습니까? 네, 그 영어라는 언어가 갖고 있는 이런 시간적인 특성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 선생님이 설명을 하셨던 게, 얘는 대부분 시간상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만 분리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가 되기도 하냐면 앞쪽의 동작이 인이 되어서 뒤의 동작이 결과가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뭐라고 저한테 해석을 가르쳐 주셨냐면, 이 자리를 그러면 그리거나 그래서로 해석해버리면 가장 편하고 좋겠다. 그리고 나서 뒤를 뭐라고 하면 되냐면 뭐뭐 했다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럽게 다 옮겨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뭐뭐 하면서라는 해석에 미련을 못 버리겠는 사람들은 이 색깔로 쓰면 또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라는 말로요. 그러면서라는 말로 해석을 내도 괜찮긴 하다. 그런데 영어는 이 커마가 사용되고 있는 기능이 그러면서라는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쪽하고 뒤쪽하고 얘하고는 이렇게 조금 구별을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 있는 놈은 이렇게 해석을 내버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놈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가장 편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사구문은 제가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다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사구문에서 주의할 용법들 몇 가지만 챙기면 분사는 전체 끝나는데요. 첫 번째 232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주의할 분사구문에 1번 분사구문의 주어라고 나오죠. 그죠? 이 분사구문의 주어에서 이 두 가지 잘 기억할 수 있겠죠? 분사구문의 주어에서요, 뒤쪽 주어하고 이 주어가 일치하면 표기하지 않고 불일치하면 반드시 표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ing를 보는데 앞쪽에 주어가 없으면 이 동작의 주어를 예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주어가 있으면 당연히 예로 해석하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모양으로 보자면 이렇게 생긴 놈은 분사라는 거 알아두세요. 앞쪽에 명사가 있고 비동사 없이 곧바로 ing가 등장을 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된 거냐면 분사구문입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를 남겨두고 ing가 곧바로 등장을 하게 되면 얘 뭐 된 거냐면 얘 분사구문이 된 겁니다. 이런 거 해석을 실수하지 않게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쟤는. 자, 그러면 얘 주어하고 얘 주어가 일치하지 않을 때 반드시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아주 대표적인 문제를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시험에 잘 나오는 그 singing from the moon 이라고 쓰면 달에서 보면 이라는 말이 됐는데, 자, 달에서 보면 지구가 the earth라고 쓰고요. 공처럼 보인다라는 이런 말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The earth looks like a ball 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구가 공처럼 보인다라고 이렇게 써두면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됩니다. 왜 틀렸을까? singing 앞에 주어가 없죠. 그럼 이 see 보다의 주어는 지금 누구예요? 지구가 됐네. 야, 지구가 달에 가서 지구를 봤더니 지구가 공처럼 보이는 거예요. 문장이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말은 저럴 경우에 워낙 생략을 자주 하니까 한국말로는 달에 가서 보면 지구가 공처럼 보여라는 말에서 달에 가서 보는 주어 사람을 그냥 생략해버려도 됐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쓰면 영어는 주어를 명확하게 표기해주지 않으면 영어는 틀린 문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맞는 문장으로 한번 바꿔볼 건데,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 원래의 접속사 주어 동사가 다 있는 문장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만약에 when으로 써도 좋고요. 그럼 when으로 한번 해봅시다. when 쓰고 the earth라고 지구를 맞춰주죠. 자, 지구가, 그 다음에 지구는 그러면 was seen이 되겠네요. was seen from the moon이죠. 지구를 달에서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지구를 달에서 보면, 그 다음에 이번에는 the earth를 it이라고 쓰겠죠. It looks like a ball 이라고 쓰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 여기를 한번 바꿔보죠. when it 쓰고요. was seen 이라고 쓰면 it이 지금 지구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여드렸으니까 앞에서 이제 바꿔 쓸게요. It was seen from the moon 이라고 쓰면, 그러면 달에 가서 지구를 보면 It looks like a ball 이라고 지구가 공처럼 보인다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The earth looks like a ball 이라고 쓰면, 자, 이번엔 얘를 만약에 분사구문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분사구문으로 바꾸려고 하면 여기 있는 when은 접속사는 그냥 안 써도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it하고 누가 같냐면 the earth가 같으니까 이 it은 안 써도 되겠죠. 그러면 얘를 ing로 바꿔줘야 되니까 얘를 뭐로 바꾸면 되냐면 비동사의 ing형인 being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래서 being seen from the moon 이라고 쓰면 이제는 올바른 문장이 됐는데, 이번엔 제대로 된 문장이 됐어요. 그러면 지구가 보는 게 아니라 지구를 보는 올바른 문장까지는 됐는데 영 느낌이 좀 안 좋죠. 빙신 같잖아요. 이렇게 안 쓰거든요. 그래서 being seen이라고 이렇게 쓰지 않고 발음도 그지 같잖아요. being seen 이러면.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ing를 생략해버리고
뭐만 남기냐면 ed만 남기는 겁니다. 원래는 분사구문은 ing로 바꾸는 게 맞아요. ing로 바꾸는 게 맞는데 굳이 being이라는 별 의미 없는 말을 쓰지 않아도 뒤가 보이다라는 수동으로 쓰이고 있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얘는 뭐만 남겨도 좋냐면 seen이라는 말만 남겨서 seen from the moon이라고 써도 충분하게 수동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 저 being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그 ed형만 남기는 이런 문장을 쓰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자리가 수동의 모양으로 되면 분사구문 앞에 be가 생략된 수동의 분사구문이 돼서 보다가 아니라 얘는 보이다가 된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지구하고 주어를 맞출 수 있게 됐으니 이런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예문 가지고 뭘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냐면 being ed하고요. being ed하고 일부러 대문자로 쓸게요. 어차피 생략을 할 거니 이놈이 완료형으로 적힌 having been ed하고 이 자리에서 뭐는 생략할 수 있냐면 being과 having been은 생략할 수 있어서 얘네들이 생략이 되고 나면 남는 모양은 뭐로 남냐면 ed의 모양으로만 남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쭉 가다가 코마 뒤에 나오는 주어하고 얘네들의 관계를 따졌을 때는 뭐가 되는 거냐면 수동의 관계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사구문의 주어가 안 맞는 걸 가지고 가장 많이 만드는 문제가 이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 28번 예문이죠. 그죠?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여기 있는 얘하고 뭐가 안 맞는 능동수동이 안 맞는 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 자리에다가 감정 표현의 타동사 같은 걸 쓰면 진짜로 어려운 문제가 돼버립니다. 각종 영어 시험을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도 출제가 되는 놈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것 말고 뭐 도 있냐면 27번 예문에 나오는 놈도 한 가지 있어요. 얘는 어떤 거냐면 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얘는 만약에 날씨가 좋아서요. being sunny라고 써서 날씨가 좋아서 우리가 외출을 했죠. 라고 we went out 이라고 쓰면 얘는 틀린 문장이 됩니다. 뭐 너무 쉽죠? 여기 주어를 표기하지 않았으니까 얘 주어는 지금 누가 된 거예요? 뒤에 있는 we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we are sunny가 아니죠. 날씨가 좋다라고 할 때는 뭘 쓰는 거예요? 비인칭 주어를 써야 되니까 it was sunny라고 이렇게 썼을 텐데 물론 앞에 접속사 있을 겁니다. as 정도. 이렇게 있을 때 we went out이라고 되어 있으면 as 빼고 it이 뒤에 나오는 we하고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놈은 it을 남기고 was를 뭘로 바꿔야 되냐면 it being sunny라는 이런 형태로 써야 올바른 문장이 되는 거죠. 자, 문법 문제로도 잘 나오지만 이 준동사를 사용할 때 주어를 일치시키는 근데 그나마 부정사는요, 동명사는요, 부정사 바로 앞에 동명사 바로 앞에 주어가 있으니까 실수할 일이 잘 없는데 분사는 거리가 좀 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나중에 영어로 말을 하거나 이럴 때 실수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아주 대표적인 예문 하나만, 재밌는 예문 하나만 들어드리면 being 6 years old라고 쓰고요. 이번에는 여러분의 영어 감각을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6살 때라는 말이 됐죠. 그러면 my father, 아버지가 나를 take A to B라고 쓰면 A를 B로 데리고 가다 뭐 이런 말이 돼요. to the Everland라고 이렇게 한번 써보죠. 자, 그럼 6살 때 아버지가 나를 에버랜드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라고 이런 문장을 써두면 언뜻 봐서는 우리가 그냥 우리말로는 되는 문장처럼 여겨지는데 현재 이 문장은 굉장히 웃기는 문장이죠. 문법적으로 틀렸다 할 수는 없는데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6살이죠? 아버지가 6살인 거죠. 아버지가 6살 때 벌써 애 손을 잡고 애를 에버랜드로 데리고 가고 이런 이상한 문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고쳐야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고치면 될까? 언뜻 드는 생각이 여기 앞에 뭐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I 쓰면 될 것 같지만 영어로 사람 다음에 being을 쓰는 건 잘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I being, you being, he being, she being 이런 거 별로 들어본 적이 없죠. 눈에 익숙하지 않은 이유가 영어권 사람들이 이 앞에다가 인칭 대명사를 잘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it being은 쓰는데 I being, you being, he being, she being 이런 걸 잘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이유가 안 쓰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올바른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 이 말을 탁 듣는데 감각이 딱 와서 빠르게 생각이 나면 감각이 되게 좋은 겁니다.
안 좋군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이때는 앞쪽을 안 바꾸고요. 어디를 바꾸면 될까? 이때는 뒤를 바꾸면 되죠. 그래서 주어를 그러면 생략시킨 형태가 맞는 형태가 되려면 여기를 I로 바꾸면 되겠군요. 그럼 이 문장은 뭘로 바뀌면 되는 거죠? I was taken 이라는 수동의 문장으로 바뀌면 되는 거죠. 그래서 I was taken to the Everland 꼭 쓴다면 by my father 이라고 쓰면 그러면 이번에는 내용상 오류가 없는 올바른 문장이 됐죠. 자, 이렇게 주어하고 준동사가 일치하지 않는 문장을 영어로는 dangling modifier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문법 용어죠. 처음 들어보죠.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문법책에서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현수수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보는 책에는 잘 안 나오는 말이에요.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그 말은 몰라도 되는데 이 준동사 구문에서 주어가 일치하지 않을 때 주어를 일치시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사실은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딱 하나 남았는데요. 이제 뭐 하나 남았냐면, 두 개 남았구나. 233페이지에 나오는 with 명사 ing 보시는데 쭉 가다가 동사가 가다가 그냥 with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inged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은 inged 분사 구문이 된 겁니다. 얘도 뭐라고 해석하시면 되냐면 그냥 이 with는 앞에 나오는 동작하고 with라는 전치사의 기본은 공존이거든요. 함께 존재하는 게 with라는 전치사의 제일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산이 눈으로 덮였다라고 할 때도 그때도 재료를 나타내는 with라고 하지만 어쨌든 산과 눈이 공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함께 있다라는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여서 이 명사가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 게 이 동작과 함께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뭐한 채로 뭐뭐한 상태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일반 문사가 사용되고 있는 문장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서 이 명사고의 관계를 따져서 능동이면 진행이면 ing를 쓰면 되고 이 명사고의 관계를 따져서 수동이면 완료이면 ed를 쓰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른 내용이 나올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무인칭 독립분사 구문이 남았는데요. 그 아래쪽에 나오는 분사 구문의 부정은 우리 준동사 할 때 한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not, never를 앞에다가 부정어를 두시면 되고 having, ed 사이에 not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인칭 독립분사 구문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말을 쓰는 거죠. judging from 만약에 Mr. 최 씨의 외모를 보면 이런 얘기인데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을 쓸 때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다가 특별하게 주어를 표기하지 않아도 그러면 조금 예문이 좀 그러나? 우리 적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부정사 쓸 때 it is difficult 이라고 쓰고요. 그러면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to study English라고 쓸 때 이 설명 기억나실 겁니다. 이때 특별하게 이 자리에 주어를 표기하지 않으면 얘는 이 to study English 주어는 뭐가 된다라고 그랬냐면 그냥 보통 사람, 평범한 경우, 일반적 사례, 그냥 보편적 사례에 해당되는 말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 형태로 쓰이는 놈을 뭐라고 부르냐면 무인칭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놈들 여러 가지 표현들이 보이는데 얘네들은 특별하게 뒤에 나오는 주절의 주어하고 주어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굳이 주어를 표기하지 않고 생략해도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제가 세 가지로 나눠놨죠. 조금 어렵긴 하네요. 이게 전치사 기능, 접속사 기능 둘 다 하는 놈이라고 적혀있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전치사 기능을 하는 명사가 아니라 분사 구문은 judging from 이라고 썼을 때 이 뒤에 얘는 뭐가 와야 되냐면 명사가 와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속사 기능을 나는 분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자리에 providing that 같은 이런 말을 쓰면 얘가 if하고 거의 같거든요. 그러면 얘는 뒤에 접속사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놓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냐면 providing 뒤에다가 명사를 놓게 되면 얘는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이기 때문에 틀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얘는 반대로
전치사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뭘로 써야 되는 거냐면 주어 동사를 쓰면 안 되고 반드시 명사를 써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분사 구문은 항상 외우실 때 명사를 쓰는 건지 주어 동사를 쓰는 건지 같이 붙여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밑에 있는 전치사 접속사 기능을 모두 하는 놈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하나는 considering이라는 말인데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에 만들 수 있냐면 제가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considering 그 다음에 만약에 Mr. Ch's appearance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러면 최 씨의 외모를 만약에 외모를 고려한다면 다음에 you mistook 그 다음에 him for a Filipino 만약에 이렇게 썼다 칩시다. 그럼 너 최 씨의 외모를 고려하면 걔를 필리핀 사람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 만약에 이런 문장이 될 건데 이때 considering이라는 ing를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 문장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he를 써야 되는데요. 그러면 he was taken for 이렇게 해볼게요. he was taken for 만약에 a Filipino라고 이렇게 썼다 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두면 고려하다라는 말의 주어는 he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you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you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착각을 하거나 그 다음에 또는 이 자리다가 얘가 고려를 당하는 거니 considered라고 이렇게 밑줄을 그어두면 맞다라고 착각을 내버리는 건데 이 무엇을 고려하면이라는 considering이라는 이 분사는 뒤에 나오는 것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의 외모를 판단한다면 하는 말이 되는 거여서 무조건 ing를 쓰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considering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엇을 고려하면이라는 given이라는 이 말 두 가지가 얘네 두 개는 뒤에 명사를 써도 좋고 뒤에 주어 동사를 써도 좋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칸에 나오는 놈 네 가지는 뒤에 명사만 오는 거예요. excepting이라든지 including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명사가 오는 전치사 기능을 하는 분사고요. 두 번째 칸에 나오는 놈은 접속사 기능을 하는 거여서 뭘 써야 되냐면 주어 동사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onsidering하고 given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두 가지는 주어 동사로도 쓰고 명사로도 쓰고 항상 얘는 ing로 쓰고 항상 얘는 ed로 쓴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얘는 모양을 뒤집어서 문제를 만드니까 그 모양에 속지 않도록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분사가 전체가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이제 비교, 도치 부분들을 그리고 주요 용법들 남은 것들을 정리하기로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